예, 이번 시간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내용 중에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에 대한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세율과 영세율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일반 세율은 공급가액의 10%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세율은 0%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부분이 전액 환급이 되기 때문에 완전 면세 부분입니다. 이런 영세율 제도가 있는 이유는 부가가치세인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간접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부분은 부가세를 과세하겠지만 수출되거나 해서 해외에서 소비되는 부분까지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자라는 목적과 조세 정책적 목적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영세율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세율 대상 거래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세율 제도인데요. 자, 재화의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영세율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수출 중에서도 중개무역이나 위탁 판매 수출,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 수출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하는 부분이고요. 중개무역은 재화나 용역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해외로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이 전부 다는 그런 부분들도 수출로 봐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수출에 포함되는 것 중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 우리나라 안에서 거래가 일어나는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는 수출을 전제로 하는 거래이다 보니까 수출 범위에 들어가서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용역의 국외 공급, 그 다음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이런 부분들이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에 의한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은 도급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한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을 간략하게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나 국가철도공단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영세율이 됩니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하철 공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농어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나 농약 뭐 이런 부분들도 영세율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내국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즉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면세입니다. 이 부분은 직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직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거는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급해야 됩니다. 중개무역이나 위탁 판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법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화나 용역이 해외에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됩니다. 자,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발급하거나 면제됩니다. 원래 국외에 나가서 공급하는 부분은 수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제됩니다. 그렇지만 현대건설에서 해외 수주했는데 우리 보고 나가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가는 어디서 받죠? 현대에서 받겠죠.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발급과 면제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선박의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선박과 항공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농어민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 발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면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세 제도는 동일 세율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동일 세율이라고 하는 건 10%죠. 10%로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 때 보통 세금은 잘 사는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적게 내야 되는데, 소득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세율로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의 소득 대비 부담 세율은 저소득층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서민 생활 보호와 후생 복지를 위한 최종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면세 사업자는 중요한 부분인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은 왜 나와 있느냐? 이거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분인데요. 종류를 간단하게 보면 기초생활 필수품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교육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요. 자, 무도학원과 자동차 운전학원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대상이고요. 주택과 부수 토지에 대한 임대 용역, 이것도 면세입니다. 문화 관련되는 재화 용역, 금융보험 용역, 토지 공급과 관련되는 부분 면세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토지의 임대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토지의 임대 용역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임대 용역은 과세다라는 거. 토지를 공급하는 건 면세지만 임대 용역은 과세가 됩니다. 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를 한번 보면 경영자가 이제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해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음식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과세지만 구내식당에서 직원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이 부분은 면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 용역, 이 부분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주택 또 그 주택의 건설 용역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면세가 되겠습니다. 가끔씩 건설회사가 면세 계산서를, 매출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되는 용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기저귀와 분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면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면세와 관련되는 부분, 또 영세율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